박근혜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조현천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천이 들어올 때 저는 무조건 사형에 준하는 국가반역죄인데 뭐 죄를 갖다가 검찰이 인계를 하느냐, 그냥 군법재판 올려가지고 저거 바로 내라는 모죄로 줘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지금 검찰이 이 공소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SBS로 흘러나왔습니다. 왜 흘러나오죠, 공소장이? 신기하네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왜 SBS로 나오죠? MBC나 KBS나 이런 쪽으로는 안 나오고. 네. 어떤 공소장 내용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조현천 공소장을 보면 조현천이 휘하 참모들에게 보수단체 활용과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집회 개최를 지시하고 또 주요 신문사에 박근혜 옹호 기곡을 작성 등을 지시한 정황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천이 기무사 소속 과장에게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 시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비역 보수단체 활용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얘네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댓글 부대를 운영했었다라는 의혹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또그 안에 또 제가 필화를 입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도 운영을 했고요. 기무사에서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민간 교회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 부대들을 운영을 했는데, 예비역 보수단체라는 이쪽까지도 뭔가 얘네들이 그 당시에 활용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 부대 이분들이 대부분 정광훈 빤스 부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비역 보수 단체들을 활용한 어용 보수 단체들과 거기에서 활용되는 댓글 부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언론들한테도 박근혜에게 유리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활용을 못 했거든요. 특히나 언론 관련해서는 그 당시 어떠한 언론사도 박근혜를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 탄핵이 가능했던 거는 JTBC가 써내는 각종 태블릿 PC 관련한 보도들과 검찰에서 국정농단 조사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뭐 말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뭐 연설문에 뭐 핸드백에 옷에 뭐 이런 각종 잡다한 얘기들이 언론에 다 올라갔고 맹폭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을 5%대 이하까지 떨어뜨린 거거든요. 지금이랑 정반대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여졌던 언론 조직들과 보수 단체들이 지금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역 보수단체, 그 다음에 SNS나 언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비역 장성들, 있었나요 그때? 있었나 봐요. 우리는 조선일보 뭐 이런 거 안 보니까. 어차피 그 보수 성향 언론인 등에게 박근혜를 비롯해서 이제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반대하는 세력은 종북 세력 등이 이제 하야 요구 집회에 맞대응하는 집회를 개최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를 반대하면 종북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윤석열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똑같은, 이게 루트가 똑같아 보면. 그리고 보수 성향의 언론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 칼럼, 신문 광고를 게재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요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봉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예비역 장성들한테 무료 봉사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돈을 1,6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만 적겠습니까? 많은. 근데 이 1,600만 원의 돈이 사비가 아닌 거죠. 업무상 들어있는 판공비가 됐든 뭐가 있든 공적 자금을, 기무사에 있는 공적 자금을 횡령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뇌물을 공금을 횡령해서 주죠?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 직접 줬다는 건데 이러면은 와,
그러면 도대체 이런 단체들이 활용하는 자금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미친놈이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을 해갖고 집 사거나 뭐 이런 데 쓰는 생활비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갖고 이런 단체들한테 뇌물을 줍니까 이걸로. 이거는 원래 공식적으로 주라고 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을 갖다가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조현천이 횡령해갖고 뇌물 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집회 계획 정황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국시민 국가 수호 결기 대회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하야 반대 성명서 발표 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걸 그동안 그런 짓들을 했다잖아요. 도망갔을 땐 뭐라 그랬어요? 기획만 한 거라 그랬어. 그냥 생각만 해봤을 뿐이다 나는. 위에서 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만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기획 자체가 아니라 실제 군 지휘관까지 연락을 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여론 동향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위대들하고 맞불 시위를 버틸 수 있는, 그 당시에 막 100만씩 모일 때니까 1, 2만 갖고 이거 하려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몇십만을 동원해갖고 맞불 집회를 동원할 만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결국 이 플랜을 알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조현천이 와 있으니까 이 새끼가 이 노하우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도 든다는 거죠, 지금은. 나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 지금 이건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한동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김용현 경호처장이잖아요. 이 천공 사태에도 끄떡없는 김용현. 그럼 이 김용현이 지금 군대를 장악을 하고 군수 관련된 걸로 해갖고 짭짤하게 뭔가 지금 돈을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포탄 장사 해가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김용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야. 친위 쿠데타밖에 더 있겠냐고 지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고소장으로 유출되는 내용에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쿠데타 전문가, 기획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또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나는 그 점이 매우 걱정스럽고 두렵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 미친놈의 나라는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진짜로. 저쪽 정권은 어떻게 하는 짓이 비슷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정상적인 정치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동원해가지고 언론 이상하게 만들고 이상한 집회하고. 지금 네이버 댓글 꼬라지 자체가 정말 쓰레기들 모아놓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저쪽에서 그 댓글 작업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윤석열이 지지율이 30% 떨어졌다부터 시작해서 그때 갑자기 댓글이 붙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험하다는 신호인 거예요. 걔들도 위험하니까. 근데 생각해봐.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댓글이 그렇게 윤석열을 찬양하는 댓글이 많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뭔가가 있다. 이거 진짜 프로필 신고하시고 가서 댓글 신고하시고 그거라도 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지 정말. 그래야 이런 놈들의 네. 활약을 조금이라도 저지할 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시스템에서 어찌 됐거나 저지를 해주니까. 근데 뭐 또 새 아이디 들고 와서 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계속 합니다. 네. 근데 계속 해, 애들은. 끊임없이 지우고 부정하고 거기에다가 선한 댓글 달고 팩트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독하다고요? 그럼 우린 더 독해야지. 그럼 독하다고 그냥 냅두고 냄새 난다고 똥이라고 안 치우면 그거 어디 갑니까? 내 손을 안 거치면 아무도 안 치워줘요. 저는 계속 프로필 신고하고 댓글 신고하고 차단하고 계속 합니다. 근데 그거라도 해야 돼요.